안녕하세요. 거저씨 에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9일자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한번 읽어보죠. 요즘 남 탓 엄청 하잖아요. 정말 아주 정말. 그래서 why pointing fingers is unhelpful? 왜 남 탓하는 것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비난하는 것이 is unhelpful, 도움이 되지 않는가, 나쁜가? 그리고 why bosses doing more than anyone? 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남 탓을 더 많이 하냐, 비난을 더 많이 하냐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사실 casting blame is natural. 그죠? 남 탓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스나프가 벌어졌을 때, 스나프 그러면 명백한 잘못이거든요. 명백한 스나프가 벌어졌을 때 taking responsibility yourself, 자기 자신이 responsibility, 어떤 책임을 막 떠안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탓을 돌리는 거, 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blame is also corrosive. blame, 남 탓하는 거, 비난하는 것은요, corrosive하대요. 그러니까는 좀먹는 거예요. 다 부식시켜요. 다 썩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 갉아먹는 거죠, 조직을. 그래서 pointing fingers saps team cohesion. 이렇게 남 탓하면은 팀 코이전, 팀의 결속력을 부식시킵니다. 남 탓을 하다 보면 less likely that people own up to mistake. 그 어떤 실수를 자기 것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겠죠. less. 그 다음에 또 뭘 less 안 하려고 하냐면 organizations can learn from them. 그 실수로부터 그 조직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더 less.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어떤 리서치, 어떤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샤기 컬처라는 게 있어요. 도대체 샤기 컬처 가로치고 it wasn't me 이길래 샤기 커트는 들어봤어도 샤기 컬처가 뭘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찾은 바로는 그냥 샤기라는 어떤 뮤지션이 있어요. 레게 뮤직 막 랩처럼 하는 레게 뮤직 그 뮤지션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제목이 It Wasn't Me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노래인가 하고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완전 적나라한 그 바람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완전 노골적인 바람을 피다가 진짜 노골적으로 그 현장을 노골적으로 들켜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나 아니었어. 끝까지. 완벽한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나 아니었어. 라고 주장하는 그런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샤기 컬처 그러면 그거 아무리 명백한 잘못이 있어도 그거 나 아니야. 이거 나 아니었어. 뭐 이런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된 어떤 리서치, 어떤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었는데 이것이 쉐어 프라이스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런 어떤 어떤 그 매니저가 다른 어떤 잘못에 대해서 their failing, 잘못된 거에 대해서 external factor, 외부적인 요인으로 막 돌릴 때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실적이 underperformed, 실적이 무지무지 낮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남 탓하면은 그 조직이 부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주가에서도 나타나더라라는 이제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some industries 어떠한 그 산업에서는 벌써 그 fault finding에 대한 drawback, 잘못을 찾아내는 거, 왜 그렇게 잘못됐느냐라고 이렇게 결점을 찾아내는 것에 대한 그 단점을 미리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에비에이션 항공업계에서는요. 이렇게 액시던트를 줄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reflect no blame process, no blame, 비난하지 않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체적인 목적이 어디냐 하면은 not 이렇게 finding, 뭔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데 그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no blame process인 거예요. 누굴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blame 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finding out what went wrong,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재발을 피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헬스케어라는 거예요.
의료업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도 그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한 번 사고가 나면은 너무 큰 사고니까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되도록이면 no blame, 그죠? 잘못 실수에 대해서 뭐 결점에 대해서 모든 결점을 다 드러내야지 사고를 안 낼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부분이라고 합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뭐가 잘못됐는지 다 알아야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no blame 이쪽으로 가는데 similar lesson 받고 있습니다. 블레임을 찾았다가는 오히려 계속 재발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브리튼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브리튼과 영국 같은 경우는요, process of litigation in which fault must be found. 어떤 뭔가 잘못됐을 때 결정을 찾아내서 소송 절차에 의존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뭐 잘못이 뭐라 그랬나 뭔가 원인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끔 하는 그런 절차에 의존을 한다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do not require blame to be allocated on compensated patient. 어떤 책임, 너 요만큼 책임 있어. 이렇게 책임을 비난을 할당하거나 아니면 compensate patient, 환자에게 어떤 보상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영국과 스웨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영국은 결점을 찾아내서 이제 소송 절차에 의지하게 한다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자에게 그것을 보상할 것을 막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브리티시 пар리아멘터리 커미티에서는요, 뭘 권고를 했냐 하면은요, strongly recommended moving away from, 옮겨와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와라. 그러니까는 proving clinical negligence, 임상적 과실을 막 입증하는 거, 거기에서 좀 옮겨와야 된다라고 강력히 권고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렇게 이제 브리티시처럼 하면은 적대적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의 비난을 조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인센티브가 특히 더 에비에이션과 헬스케어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은 아주 세이프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세이프티, 안전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고 lives are at risk, 아주 그 생명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에 오픈되어 있는 곳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디벨로퍼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blameless postmortem 이거를 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blameless는 비난하지 않는 거죠. postmortem 그러면은 부검이에요. 죽은 다음에 하는 거 사후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lameless postmortem 그러면 실수는 공유를 하되 비난하지 않는다 이건 거예요. 요즘 특이한 단어 많이 나오죠, 그죠? blameless postmortems 요즘 뭐 그 부검 때문에 얘기 많이 나왔는데 postmortem 이게 부검입니다. 그런데 blameless postmortem 그러면 실수를 공유하되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지 디벨롭 개발업자들한테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웹사이트가 그 크래시 되거나 서버가 다운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그랬을 경우 왜 서버가 다운됐을까? 왜 웹사이트가 크래시가 났을까?라는 것을 찾아내려면 그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드러내야지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그런데 뭐 아무도 비난을 안 하면 누구 잘못도 아니면 또 큰일 나잖아요. obvious worry. 아주 분명한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웹사이트 keeps crashing, 계속 웹사이트가 크래싱이 되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네? 똑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적인 잘못으로, 아니면 악의적인 잘못으로, 악의적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웹사이트가 계속 크래싱이 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blame is deserved. blame은 어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비난은 그럴만합니다.
사실 그래서 1990년에 제임스 리슨이라는 그런 사이콜로지스트가 있는데요. Just Culture라는 아이디어, Just Culture라는 그런 개념을 낸 사람인데 그분의 그 이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우려, 만약에 incompetent, 아주 누구죠? 무능하고 malevolent한 아주 악의적인 그런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죠? 훅 나갑니다. 그죠? 어,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컨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Britain's Aviation Regulator, 어떤 영국의 그 에비에이션 레귤레이터, 그러니까 어니스트 에러와 다른 종류, 정말 어니스트 에러와 악의적인 에러 사이의 그런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해낸 것이 good starting point, 아주 좋은 시도라고 합니다. 그 제임스 리슨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말한 그 just culture와 관련된 걸 한번 볼까요? 그래서 just culture에서 그 아주 악의적인 사람들이 그 책임을 안 지게 되면 그 사람들까지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다루기는 했는데요. 일단 그러면 제임스 리슨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분이 Managing the Risk of Organizational Accident, 이런 것이 아주 안전문화 구조의 안전문화 이런 거에 아주 교과서라고 합니다. 이 책이. 이 책 내용이 이런 게 있대요. 안전문화를 이루는 데에서 5가지 이제 섹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informed culture, 직업 안전에 대한 정보 습득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reporting culture, 중요한 안전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K가 아니라 learning culture, 평생 학습을 평생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flexible culture, 조직의 수평적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just culture, 실수를 용인할 수 있는 문화여야지, 이래야지 사고가 덜 난다는 거죠. 보면은, 그죠? 안전에 대해서 정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안전 정보, 이거 어디가 어렵고 어디가 위험하고 뭐 이런 안전 정보에 대한 내용을 서로 막 부서 간에다 공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딱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을까라는 그 평생 그런 학습의 과정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가 수직적 문화라면 비난받을까 봐 안 하잖아요. 당연히 수평적 문화여야 하고, 그다음에 실수를 용인할 수 있는 문화여야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거가 만약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조직이 이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죠. 더 많이. 자,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수를 용인하는 거에는 2가지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move away from the tendency to blame, 이런 비난하는 것으로부터 비난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move away 하려면 커다란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a lot of effort, 너무 노력이 많이 들어요. 사실 blame is cheap and fast, 남 탓하면은 되게 싸고 빠르잖아요. 바로 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해버리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이 뭔가의 잘못에 대해서 documenting mistake, 이런 실수를 계속 서류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making sure process change, 계속 그 과정을 바꿔나가고, 이런 것은 너무너무 커다란 more structural, 구조적인 어떤 구조를, 더 많은 구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죠. 그런데 blameless postmortem, 아까 우리 했잖아요. 그 실수를 용인하되 그 비난하지 않는다. 이런 blameless postmortem은요, 그 구글의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culture at Google, 그죠? 그래서 구글은 뭔가 잘못된 게 있을 때 템플릿을 만들고 리뷰를 하고 디스커션 그룹을 만들어 가서 지속적인 토론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노력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blame is cheap and fast, 남 탓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싸게 먹히는 거죠. 그 다음 또 2번째 문제점은, 세컨 문제점은 뭐냐면요, 보스가 지도자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경영자. 대체적으로 people with power. 이렇게 파워가 있는 사람들. 여기서 보스는 파워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파워가 있는 사람들은요. prone to point finger. 손가락질하는 게 너무 쉽대라는 거예요. 아주 특히나 쉽대요. 남 탓하는 게 너무 쉽다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연구를 했어요. 최근에 그 논문에 의하면은 이런 연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너는 파워가 있는 포지션이야. 너는 파워가 없는 포지션이야. 라고 했을 때 파워가 있는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 뭐가 잘못을 때 비난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실험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은요. 이제 이 내용이 이거예요. 한 그룹에는 감독관, 넌 슈퍼바이저, 한 그룹은 그냥 워커, 뭐 이렇게 트랜스크립터, 그러니까는 이거 트랜스크라이버, 녹취록 이렇게 쓰는 사람 있잖아요, 트랜스크라이버. 그런데 녹취록을 이제 이 감독이라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때 근데 그 녹취록에 오류가 많아요. 오류가 좀 있었는데 보여주면서 이게 그때 인터넷이 되게 불안정했다. 불안정한 인터넷 때문에 이것을 오류를 제대로 이렇게 오류가 난 것이 이제 인터넷이 되게 불안정해서 왜냐면 잘 들어야지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러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스크립터 트랜스크라이버한테 탓을 돌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크라이버 필사생 그런 기록자가 오류 범한 책임이 그 트랜스크라이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주는 것을 보류하는데 훨씬 더 많이 동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power and punitiveness, 이게 punitiveness 그러면 징벌이거든요. 권력과 징벌은 함께 가더라 라고 합니다. 권력과 징벌은 함께 가더라. 그러니까는 권력 가진 사람이 남 징벌하기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제 세력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권력을 가지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야. 그래서 징벌이 같이 간다고 하니 punitiveness 이게 징벌입니다. Power and punitiveness went together. 함께 가더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blame은요. contagious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contagious?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전염성. 또 어떤 논문에 의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The news articles about the political failure and then to write about failure on their own. 어떤 지원자들한테 글을 쓰게 했대요. 그런데 글을 쓰게 했는데 처음에는 어떤 글을 읽고 자기 실패에 대해서 자기가 페일리어한 거에서 쓰게 했는데 어떤 걸 먼저 읽었냐면은 정치인이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남 탓하는 것을 막 먼저 이 정책의 결과가 잘못 나온 것은 이런 special interest for the screw up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런 얼빠진 어떤 그룹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이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잘못된 거다라고 비난하는 다른 그룹을 비난하는 정치인이 비난하는 그런 리포트를 읽고 자기의 페일리어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더니 자기 페일리어에 대해서 남 탓을 더 많이 하더라. 두 번째로는 어떤 정치인이 그 어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책임을 지고 내 잘못이다. 자기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기사를 읽고 나서 그 지원자 보고 자기의 페일리어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더니 자기 책임을 더 많이 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politician blame special interest for the screw up. 이 쓸모없는 어떤 이상한 그런 그룹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말한 정치인이 말한 글을 읽고 쓴 자기의 그 실패에 대한 내용과 어떤 politician accepted responsibility. politician이 자기의 책임을 인정한 그런 거에 대한 글을 읽고 자기 페일리어에 대해서 쓴 글이 다르더라 이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bosses are the most visible people. 그 보스라는 것은 지도자라는 것은 가장 잘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잘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they point finger 손가락질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머,
내용이 끝났네. 내용이 끝났네. 자, 이렇게 그 손가락질하는 그 문화에 대해서 그 손가락질하는 그 블레임, 남 탓을 하는 것이 얼마나 조직을 좀먹고 단체를 좀먹는지, 그리고 그 개개인의 일상까지 얼마나 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아, 좀 재밌는 글이긴 했으나 좀 씁쓸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엄청 남 탓하잖아요. 그죠? 언제 제정신으로 돌아올까요? 하여튼 저와 함께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